네, 안녕하세요. 2년 56주간의 기록 미리미리 리터러시 발표 진행을 맡게 된 이재현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저희 김현주, 박한나, 그리고 유경의 저 4명이서 기획 및 진행을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수업 때문에 현장에 저희 팀이 다 모이지를 못했는데요. 이 아쉬움을 달래고자 저희 김현주, 박한나, 유경의 선생님께서 저희의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미리미리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현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멜의 자칭 귀요미 담당 김현주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카멜의 미리미리 프로그램은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전 영역의 미디어 교육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학습자의 상황과 변화를 다각도로 관찰하고 기관과 강사가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와 게임, SNS, 틱톡과 같은 수많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는데요. 미리미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알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미리미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계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저희 카멜과 함께 작년 2021년 4월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미리미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2개 반을, 올해는 작년에 교육받은 1기를 포함해서 총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맞벌이 아동에게도 가산점을 주었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아동들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참여자의 기준을 잡은 것은 미리미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 가정의 아동이 실생활에서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카멜팀은 미디어 접근부터 분석, 평가, 창작, 소통 및 참여 역량까지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특히 교육 대상인 우리 아동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보이는 저소득 아동임을 고려해 게임과 유튜브 시청 이외에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건강하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미리미리 프로그램 뭐가 다르냐고요? 이 프로그램은 동일 학습자를 대상으로 2년 56주에 걸쳐 이뤄진 장기 미디어 교육이란 점입니다. 교육 여건상 주로 단기간 이뤄진 그동안의 미디어 교육과 달리 동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장기적,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미리 프로그램은 미디어 리터러시 전 영역을 프로그램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방송, 광고, 뉴스, 영화, 1인 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접근부터 분석, 평가, 창작하고 소통 및 참여에 이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 역량을 모두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매 차시마다 학습자, 교수자, 기관 관계자가 각각 일지를 작성해 아동과 교육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명의 강사와 복지사가 아동의 학습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디어 일지는요,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이 수업을 마친 후 작성하였습니다. 차시별 교육을 주도한 강사는 운영일지에 교육 내용과 학습자 관찰 내용을 담았고요. 복지사의 의견 등을 다른 강사에게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저희 4명의 강사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 주에 교육을 진행한 강사가 수업 내용과 아동의 반응, 복지사의 의견 등을 다른 강사에게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연쌤, 부탁해요. 네, 저희 팀의 기욤 담당 김현주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멜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면 이 미모지 뒤에 있는 실제 제 모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언젠가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맨 얼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리미리 앤 미리미리2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31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6월부터는 6명 이하로 분반을 해서 8개 주제 28차 시로 수정을 했습니다. 2022년 미리미리2는요. 21년 프로그램을 그대로 2기로 운영을 했고요. 1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7개 주제 28차 시를 추가로 기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년 동안 56주간에 280교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는 아마 최장기간이 아닐까요? 2021년도에 진행한 미리미리 프로그램은요. 미디어 알기부터 방송, 1인 미디어,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뉴스 제작, 팩트체크, 그리고 영상 제작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세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기획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업 파시를 줄이면서 팩트체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안녕. 세부 주제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알기 주제에서는요.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미디어의 역할과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 나타난 범죄의 유형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요. 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 또 문제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는 비판적 읽기 수업을 진행했고요. 1인 미디어, 즉 유튜브 주제에서는요. 저희 팀이 재작년에 연구했던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 모형을 토대로요. 방송과 유튜브의 차이, 유튜브의 인기 요인, 그리고 유튜브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목적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고리즘을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나의 채널을 직접 기획해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광고 주제에서는요. 광고의 종류와 목적, 표현 방법을 분석해보고요. 직접 복지관의 광고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화 주제로는요. 영상 언어를 알아보고 감독의 메시지를 읽어보는 분석 활동과 또 영상물의 등급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제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알아보고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활동,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의 고정관념 등을 살펴보는 비판적 읽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스 주제에서는 뉴스의 정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뉴스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하고 실제 제작 실습을 통해서 뉴스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이 스케치 영상의 인트로도 학습자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2022년에 진행한 미리미리2는요. 전년도와 같은 기초 프로그램으로 2기를 모집했고요. 전년 학습자인 1기 아동을 대상으로는 심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심화 프로그램은 우리 스카우트 연맹 회원처럼요. 미디어 가디언스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히어로! 2022년 미리미리2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디언스 결성이라는 주제하에 작년에 학습한 미리미리 프로그램을 복습을 하고요. 올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알아보는 그런 수업을 3주간 진행했었고요. 이후 주제별로 미디어 가디언스가 해결해야 될 미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악플, 따돌림, 언어폭력을 내용을 하는 미션 1, 사이버 폭력을 막아라. 스마트폰 과의전을 주제로 한 미션 2, 스몬비를 구하라. 미션 3은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라 이고요. 그리고 주로 유튜브 콘텐츠를 살펴보는 미션 4, 좋은 영상을 찾아라 입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내용으로 하는 미션 5, 허위 정보를 막아라. 이런 부딪힐 뻔했네요. 뉴스를 직접 기획하는 미디어 세상을 지켜라. 마지막으로 가디언스 수여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가디언스 결성은요. 첫 번째 3주 동안 디지털 세상의 빌런을 찾아보면서 작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스스로 히어로가 되기도 하였고요. 두 번째 미션 1은요. 사이버 폭력을 막아라 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폭력의 종류와 문제점, 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안,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캠페인 뉴스를 제작하였고요. 영상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미션 2 스몬비를 구하라에서는요.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인터넷에 빠진 병아리라는 그림책으로 북트레일러를 제작하였습니다. 미션 3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라에서는요. 디지털 발자국과 개인정보, 디지털 평판 관리, 그리고 미디어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캠페인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미션 4 좋은 영상을 찾아라 에서는요. 강추 비추라는 이름으로 좋은 컨텐츠의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유튜브 컨텐츠를 직접 큐레이팅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션 5 허위 정보를 막아라 에서는요. 신기술과 허위 정보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팩트 체크로 실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판별하는 방법을 실습하였습니다. 미션 6 미디어 세상을 지켜라 에서는요. 뉴스 취재하는 법, 대본을 작성하는 법을 학습한 다음에 실제로 뉴스를 촬영을 했습니다. 편집도 했고요. 제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스 수여식에서 그동안의 교육 전체 결과를 보고했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많은 영상들, 그 작품들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활동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수업이 되지 않도록 매 차시마다 활동지를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활동지들입니다. 복지관의 지원을 받아서요. 어린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컬러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쁘죠?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문제적 행동이 게임 과몰입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해도 게임을 끝내지 못했고요. 계속 한다거나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면 바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주제로 수업을 만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동지는 미디어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지입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분석적으로 읽고 정리하는 이 활동지들은 2022년도 1기 학습자들이 심화학습을 하면서 진행한 활동지입니다. 이 중에 2개만 보여드릴까요? 세로 활동지는요. 자기가 가장 무찔러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빌런을 정하고요. 나는 어떠한 무기로 그것을 무찌를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활동지고요. 가로로 된 활동지는요. 팩트체크를 위해서 하나의 설정을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말 진실은 무엇일지 추리해가는 그런 활동지입니다. 2022년도에 시작한 2기 학생들, 사실 앞서 보여드린 활동지랑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번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좀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이상형 월드컵에서처럼요. 자주 보고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그 중에서 1위를 뽑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평문을 작성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스스로 비평 기준들을 정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별점과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감상평을 작성하는 거죠.
초등학생이어서인지 드라마 이런 것보다는 예능이 많았는데요. 1박 2일, 놀라운 토요일 이 두 프로그램이 순위가 높았습니다. 1박 2일의 경우 동료끼리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바보라고 놀리는 말을 하는 것, 문제점을 지적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결과물입니다. 궁금하시죠? 저희가 공모전에 지원할 당시에는 13개의 영상 결과물이 있었고요. 지금은 올해 수업 막바지라서 계속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 발표회를 열고요. 교사들과 또 학부모를 모시고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 다양하고 많은 수업 결과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명이 기획하고 연출한 작품인데요. 미디어 언어 예절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작품입니다. 보실까요? 이것은 아이들이 만든 학예 선언문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선언문. 이것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이런 미디어 환경을 원해요. 1. 미디어는 우리가 학교 숙제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 진로를 2. 그런데 미디어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끔은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어떤 게 우리 나이에 적절한 정보인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연구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교육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저희 팀의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계신 미모 담당 유경혜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멜에서 막내온 탑을 맡고 있는 박한나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교육 수행의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가한 미리미리의 효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과 2022년 1기와 2기 교육에 모두 참여한 담당 사회복지사가 참여 아동들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여 작성했습니다. 1기 아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거나 강사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서로 의견이 대립할 때에는 언성을 높이거나 의견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나 정보 분별 기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이 되자 영상 촬영 및 편집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강사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팀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칭찬을 해주거나 서로 믿고 맡기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되어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미디어 활동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2기 아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이 보이고 쉬는 시간에 각자 스마트폰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목되었을 경우에만 발표를 하거나 발표하기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활동지 작성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작성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활동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하기 싫은 경우에는 강하게 거부하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언행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중반이 되자 수업이 시작되면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변화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동들끼리도 조금씩 친해지면서
놀이터에 나가서 놀거나 장난을 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동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서 다른 아동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활동지가 빈칸이던 아동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두 줄씩 내용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이 되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리터러시 역량이 키워지고 미디어를 다루는데 능숙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판별하여 습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1기와 2기 모두 점점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 미리미리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디어 교육은 주로 분절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뤄집니다. 미리미리는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2년간 지속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단기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을 운영하여 참여 아동의 총체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용 목적에 적합한 미디어를 선택하고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다뤄보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접근 역량을 성장시켰고요. 뉴스, 방송, 유튜브 영상, 영화 등 여러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분석, 평가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 지명 광고, 카드 뉴스,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창작 역량을 기르고 더 나아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행동 역량까지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컨텐츠 완성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 등이 증대되고 지속적인 모둠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협동심이 강화되었고요. 사회성도 증진하여 참여 아동의 건강한 자아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는 장기 교육 장점을 살려 교육 효과를 높인 것입니다. 장기간 주강사와 보조강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아동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다 보니 점차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점차 실제 미디어 이용 습관과 고민 등을 강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더불어 학습자, 강사, 사회복지사가 차시마다 일지를 작성하고 강사들끼리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는 각 학습자에 맞춰 미디어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섬세하게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동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점차 높아졌고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보호자의 관심과 관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1기 아동들은 인터뷰 시 계획된 질문만 했던 작년 2021년과 달리 올해는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스스로 추가 질문을 하는 등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기 아동 중에는 ADHD 진단을 받은 학습자가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수업을 방해했지만 강사와 복지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끊임없이 지도하자 이제는 먼저 질문을 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커서 스태프가 되고 싶어요. 영상 제작 활동을 한 후 한 아동이 한 말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 편집을 체험하면서 이에 흥미를 느낀 것이죠.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경험하면서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건강한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적성을 개발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미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학교와 복지관 및 유관기관,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진이 협력하여 기획하고 운영 진행하였는데요. 이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새로운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리미리 2년 56주간의 기록을 통해 저희는 장기적인 미디어 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 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디어와 미디어 생태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활발해지도록 공적인 지원과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 주체들이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장기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장기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선행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더 많은 곳에서 장기 교육을 운영하고 해당 교육 사례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미디어 교육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원과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져 앞으로 장기적인 미디어 교육이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저희 팀 막내 원탑 박한나 선생님께서 미리미리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장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2년 정도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은우쌤, 성희쌤, 그리고 문희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올 한 해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기획부터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신 하계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또한 매 차시마다 함께해 주셨던 이송화 사회복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각 지역 센터의 담당자님들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애써주시는 저희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의 미리미리 리터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